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일본이 근대 이전부터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게 알고 보면 허무맹랑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끊겼죠. 그러니 오늘은 이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 중 하나는 야마토 정권에서 수나라에 보낸 국서가 겉으로는 천자를 자칭하며 대단한 민족적 기계를 과시한 것 같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웃기지도 않는 촌극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 누구 못지않게 불손하다고 여겼던 고구려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제가 여러 차례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고구려의 오만불선이었죠. 나라가 망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고구려를 정벌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건만 기록에 남아있는 한 고구려가 일본 정도로 천자를 사칭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지는 곳에 천자 운운하는 식으로 양제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말은 더더욱 없고요. 그런데도 고구려와는 몇 번이나 국력을 기울인 전쟁을 벌였던 반면 일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 사태는 현대 국제관계의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현재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험한 소리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쉽게 손꼽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북녘동포들이죠. 그러면 북한이 미국에 견줄 만큼 막강한 나라여서 그렇겠습니까? 북한이 미국과 맞먹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할 수준이겠죠. 뒤집어서 미국과 견줄 만한 러시아, 중국 등은 오히려 그렇게 험악한 소리 못합니다.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한마디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무게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수위가 미제국주의자 운운하는 데까지 갔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각국 언론에서 이들이 했던 험한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금융시장 요동치는 등 난리가 날 겁니다. 반면에 북한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마구 폭언을 퍼부었다고 해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이외에는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겠죠. 북한의 언행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큰일 치르겠다는 거 아니냐고 쓸데없이 긴장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봐온 사람들이 그러겠냐고요. 지들이 그래봤자라는 거 잘 아니까. 힘 있는 쪽에서도 최신머리 없이 같이 맞대응하지는 않죠. 오히려 이용가치가 있거나 분위기만 좋아도 힘도 없는 주제에 나다는 쪽에 장단을 맞춰주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이 무서워서 점잖은 말로 대응하겠냐고요. 힘 있는 쪽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험한 꼴 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말은 점잖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에게 험한 소리 하고 싶은 충동은 누구나 느끼죠. 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켜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에 치우쳐 아무 말이나 뱉어놓으면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뒷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반면 인생 볼장 다 봤다는 사람이야 말 가리고 자시고 하지 않죠. 어차피 막 가는 인생에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보자는 심보가 가니까요. 특히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죠. 그나마 다른 많은 사람들과 뒤섞여 지내는 사람이라면 당장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말하고 다니기 어렵겠지만 왕따 당해 지내다 보면 혼자만의 망상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국제관계라고 해도 다를 것은 없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세력은 국제적 관리에 대해서도 어둡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돌출 행동을 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분위기 감지하면 민망해지죠. 당시 일본에서도 그런 분위기 대충 짐작을 하고 있을 테니까 국서에서도 예의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방패만기한 거였을 겁니다. 결국 당시 외에서 수나라에 보낸 국서에 해 뜨는 곳에 천자 운운했던 배경은 무슨 투철한 민족의식의 발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주변의 나라와 제대로 된 교류도 없이 고립돼서 살다 보니 전문용어로 자뻑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설정한 천자와 맞먹는 천왕이라는 식의 평소의 사고방식이 국제사회에서까지 튀어나와 버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대의 우리 북녘의 행태와 비슷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수측에서 외를 응징하지 않은 배경도 달리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정치인이나 군장성 등이 불손하게 대하면 정치적으로 파문이 일어날 사건일 겁니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이들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기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노숙자가 대통령에게 불쌍하게 대한다면 오히려 강력한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겠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일일이 맞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체신을 실추시키는 것이 되니까. 만이의 국선은 무리한 것이 있으니 무시하라는 홍정경의 충고도 이런 점을 시사하겠죠. 여기서도 역으로 당시 일본의 위상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일본의 군사력이 강력한 것이었다면 수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보다 노골적으로 불선한 언사를 쓰는 일본에 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불손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자체가 당시 일본이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당시 일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보통 사신의 지위는 그 나라의 위상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보내는 대사와 외교적으로 비중 적은 나라에 파견되는 대사는 같은 대사라도 급이 다르거든요. 자기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에 파견되는 사신에 별 결정권도 없는 하급 관리를 보낼 리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사신의 지위라는 것은 곧 사신이 파견되는 나라를 보내는 측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건 직후 수나라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배청이라는 자의 지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지위는 문림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림랑이면 거의 최하급 말단 관리에 불과했거든요. 당시 수나라 관직 체계가 18등급이었는데 문림랑은 16등급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 체제로 따지면 계장급쯤 될 겁니다. 외교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나라에 이 정도 급의 요인을 파견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수축에서는 그저 말단 직원이나 하나 보내서 외와의 관계를 대충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일본의 위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나와 있는 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서 파견되는 사신의 지위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빼놓고는 대부분 하급 관리였어요. 당시 일본이 실질적으로 천재를 칭할 만한 세력이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죠. 이런 점만 확인하고 봐도 근대에 들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조작해낸 역사상이 어떤 건지 짐작이 갈 겁니다. 이래서 역사를 볼 때 당시 기록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당시 중국 쪽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비쳤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중국 쪽 사관의 생각을 보시죠. 이는 수서의 외전 바로 뒤에 붙어있는 사관의 사론입니다. 이 사론의 요지는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오랑캐가 예의를 몰라서 좀 건방지게 굴더라도 덕으로 이끌어야지 힘으로 진압하려 하면 안 된다. 물론 정벌하려다 잘못된 대상은 요동과 사만입니다. 하지만 하필 이 얘기를 외전 뒤에 써놓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만큼 외를 예의는 몰랐지만 나름대로 중화의 풍습에 귀하려 노력했던 집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외를 두고 수 같은 중국 제국과 동등함을 부르짖으며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고 인식했다면 이런 식으로 서술했을 리가 없죠. 이 기록은 이 시기 수 제국이 야마토 정권을 두고 그저 중화 질서에 순응하려고 애쓰지만 능력이 안 되는 야마인 정도로 인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단지 천재를 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민족 주체성 운운하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흙을 백으로 바꾸는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이런 식의 역사 조작을 자행했느냐? 그게 바로 다음번 주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역사였습니다.